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염색체 비분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염색체 비분리니까 여기는 상염색체, 지난 시간에 상염색체를 4개 그려놓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염색체 2개와 성염색체 2개를 그려놓고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 Y염색체가 있지만 여자의 경우는 XX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먼저 여자의 경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는 자, 상염색체 2개,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X염색체 2개.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까만색은 상염색체고 이 빨간색에는 성염색체.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XX.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여자가 된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무슨 생성 과정이겠어? 그래, 난자 생성 과정이겠죠? 그러면 핵상하고 염색체 수를 한번 써볼게요. 핵상은 2N인데 성염색체 추적할 때는 이렇게 자주 써요. 어떻게?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분합니다. 상염색체 44개, 성염색체 X 2개. 그러니까 46개. 이렇게 되겠죠? DNA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복제하면 이렇게 염색분체 2개짜리 염색체로 거듭나겠지? 이렇게. 그래도 핵상과 염색체 수는 똑같습니다. 자, 감수 제1분열. 상염색체는 정상분리. 그쵸? 성염색체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X 하나는 왼쪽으로, X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정상분리지. 그렇지? 정상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n은 22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런데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성염색체가 한쪽으로 몰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이 안 가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X염색체가 이쪽으로 다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야?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겠죠. 일어나고 어느 쪽으로 비분리가 일어났냐? 이쪽 방향으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핵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세포는 n이 아니야. 하나 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상이 n-1이 됩니다. 염색체 수는요. 상염색체 22개만 있고 성염색체는 없겠죠. 이렇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될까? 그래, 하나 더 있다고. n 플러스 1. 상염색체 22개에 원래 성염색체가 x 하나여야 되는데 얘는 x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몇 개? 24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분열은 정상으로 일어나죠. 그렇지? 정상으로 일어나서 상염색체 정상분리, 그 다음에 X염색체 정상분리, X염색체 정상분리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2명이 아니죠. 세포 2개는 상염색체 정상분리 이렇게 됩니다. 이 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되면 핵상하고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세포 분열할 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얘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뭐가? 염색체가 하나 많거나 하나 적은 생식세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난자 형성 때는 이 4마리가 모두 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세포 중에서 하나의 세포한테 세포질을 다 몰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세포는 퇴화되죠. 그래서 난자는 1개만 만들어지긴 해.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이 밑에 있는 4개의 동그라미가 하나는 크고 3개는 좀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난자 형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떤 난자냐? 그래서 얘가 난자가 된다면 얘는 X를 2개 가진 난자가 되겠죠. 지금부터 얘를 XX 난자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얘는요, 역시 X를 2개 가진 난자가 되고요. 얘는 성염색체가 없는 난자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오난자. 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가 돼? 오난자. 자, 이렇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1분열 비분리예요. 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1분열은 정상분리지. 정상분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상염색체 정상분리, X염색체 정상분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둘 다 N은 22 플러스 X인 세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두 군데 다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오른쪽에서 정상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왼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자, 이쪽 방향으로 비분리가 일어났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염색분체 분리죠. 상염색체, 염색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어. 그리고 자, 성염색체는 원래는 요렇게 분리가 되면 정상 분리죠. 근데 분리가 안 돼서 한쪽으로 몰린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 오른쪽은 정상 분리죠. 상염색체 정상 분리, 성염색체 정상 분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염색체가 하나 늘어나게 되지.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됩니다. 22 플러스 XX 세포가 되죠. 44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는요. N-1이 되고 상염색체 22개만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N은 22 플러스 X. 자, 정상적인 난자가 되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를 뭐라고 해? XX 난자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왜요? O 난자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X가 하나가 있는 정상 난자, 얘도 X 하나가 있는 정상 난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1분열 비분리일 때는 4개의 세포 모두가 4개의 생식세포 모두가 염색체 수가 하나 많거나 적게 된다. 2분열 비분리일 때는 2개의 세포는 염색체 수가 하나 많거나 적고요. 나머지 2개의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되는 거. 자, 여기 얘하고 얘 있죠? 얘는 무슨 관계? 상동염색체예요. 그렇겠지? 상동염색체는 하나는 부계로부터 하나는 모계로 온 거기 때문에 유전적 구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에는 라지 A가, 하나에는 스몰 A가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올 수 있다. 이게 1분열 비분리야. 그렇지? 다음 여기 있는 요 두 녀석 있죠? 얘랑 얘. 요 두 녀석은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그렇지? 얘는 상동이 아니야. 그건 뭐였지? 얘네는 원래 같은 염색체였어.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 2개의 염색 분체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2개의 염색 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매 염색 분체 이렇게 보는데 이 자매 염색 분체는 유전적 구성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라지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애도 반드시 라지 A를 가져야 돼. 그렇죠? 똑같이 얘도 XX 난자고 얘도 XX 난자지만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XX 난자와 2분열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XX 난자는 다르다. 그렇죠?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 이거 별 3개짜리야. 그러니까 이거 좀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자의 경우에는 XX 난자 또는 O 난자 또는 정상 X 난자 이렇게 3종류의 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정리됐죠? 자, 이제 정자로 가봅시다. 정자로. 남자는 있잖아. 복잡해. 그렇지. 뭐가 있기 때문에 Y염색체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남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남자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상염색체 2개. 성염색체는 하나는 온전한 X고 하나는 좀 찌질한 Y염색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럼 얘는 핵산과 염색체 수를 어떻게 써야겠어? 이 N은 44 플러스 X, Y 이렇게 써야겠죠. 합이 몇 개? 46개 쓸 수 있고, 자, DNA 복제하면 이렇게 염색 분체 2개짜리가 되죠.
x점 색채도 y점 색채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감수 1분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1분열에 비분리가 일어났다 합시다. 그래서 비분리 성념색채가 왼쪽으로 몰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상념색채가 제대로 분리되고 성념색채가 제대로 분리된다면 한쪽으로는 x점색채 한쪽으로는 y점색채 이렇게 가겠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y점색채가 이쪽으로 비분리되어 몰려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y점색채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치? 그럼 이 세포는 핵상이 n 플러스 1이 되어 상념색채 22개에 성념색채 x, y를 갖게 됩니다. 합이 44개가 되죠. 얘는 n 마이너스 1이 되고 22가 됩니다. 그치? 다음 감수 2분열 제대로 분리했다고 하면 상념색채 정상분리 상념색채 정상분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념색채도 x염색채 정상분리 y염색채 정상분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뭐가 된다? 요 왼쪽 두 개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오른쪽 두 개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정자라고 불러야 될까? 그쵸? x, y를 갖는 정자 x, y를 갖는 정자 여기 네 오정자씨 되겠습니다. 여기도 오정자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Y 정자와 오정자 두 개씩 나옵니다. 1분열 비분리일 때, 상동염색체 비분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X와 Y는 뭐지? 이 X와 Y의 관계는 얘와 얘의 관계는 그렇죠? 상동염색체죠. 이렇게. 그래서 X와 Y가 한 생식세포 내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라고 하면 이 생식세포는 1분열 비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2분열 비분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2분열 비분리 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죠? 그림 똑같습니다. 자 1분열은 정상분리했어요. 그러면 상념색채 정상분리 그리고 성념색채도 x 이쪽으로 y 정상분리했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 그쵸? 얘는 n은 22 플러스 x 얘는 n은 22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렇죠? 비분리 만들어 볼게요. 비분리. 자,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자, x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상념색채는 정상분리. 그 다음에 성념색채가 비분리.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정상분리했다. 그러면 상념색채 정상분리, y염색채도 정상분리.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n 플러스 1. 얘는 n 마이너스 1. 얘는 n. 얘도 n. 정상세포가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정자입니까? 그렇죠. 얘는 XX 정자입니다. 얘는요? 그쵸? 오정자님 또 나오셨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그러면 XX 정자, 오정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XX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이거 상동은 비상동. 그렇죠? 얘는 상동이 아니죠. 뭐야? 자매 염색분체란 말이야. 그렇죠? 요거는 뭐라는 증거? 아,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증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되고 세 번째 거는 무슨 정자? 그렇죠. Y를 가진 정상정자, Y를 가진 정상정자. 이렇게 된다. 자, 됐죠? 자, 1분열 비분리일 때, 2분열 비분리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돼. 그렇지. 여기는 X염색체가 비분리고 Y염색체가 정상분리가 된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X염색체는 뭐하고 정상분리하고 Y염색체가 비분리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으니까 요 밑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X염색체는 정상분리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저 상염색체, 그 다음에 X염색체 정상분리했는데 Y염색체가 비분리했어. 그렇지.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여기서 비분리 일어난 겁니다. 비분리. 그러면 상염색체는 정상분리, Y염색체가 비분리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N 정상, N 정상. 얘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건 무슨 정자냐? 요거는 X 정자 이렇게. 요것도 X 정자 이렇게. 얘는 Y를 두 개 갖는 YY 정자가 되고, 이분은 역시 O정자님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자는 있잖아. 생식세포가 엄청 다양하죠. 그렇지? 이렇다. 그러니까 봐봐. X나 O는 정자나 난자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XY, YY, 그 다음에 Y 이런 거는 어디서만 나와? 정자에서만 나올 수 있죠. 그렇지? 그렇다는 사실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정리됐죠? 자,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더 해보면, 자, 난자 있죠? 난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X난자, 그리고 XX 난자, 그리고 O난자 이렇게 되겠죠. 다음 정자는 좀 많아. 그렇죠? X정자 있고요, Y정자 있고요, XY정자 있고요, XX정자 있고요, YY정자가 있고요, O정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XX 정상 여자. 이렇게 만나면 XY 정상 남자. 이렇게 만나면 XXY 이걸 뭐라고 해?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만나면 XXX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과는 다르게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증후군이다. 불임도 불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다. 이거는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만나면 XYY 되죠. 그럼 이거는 초남성이겠죠. 슈퍼맨 신드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차이가 없다. 돌연변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돌연변이가 아닌 사람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좀 더 남자답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그 정도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됩니까? XO. 이거 터너 증후군이죠. 그렇지?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난자와 그 다음에 이것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 이번 XX와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X와 X가 만나면 뭐 됩니까? XXX 되겠네요. 이거 초여성이네. 그렇지? 다음 XXY가 만나면 이거 XXY 무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여성. 자, 이건 난자 문제일 때도 나오고 정자 문제일 때도 나온다. 그렇죠? 클라인펠터. 이건 난자가 문제 있을 때도 나오고 정자가 문제 있을 때도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로 가끔 나오거든요. 클라인펠터.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 XXXY 됩니다. 사실 염색체 수에 이상이 있는 정자와 염색체 수에 이상이 있는 난자가 만난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생이 돼서 사람이 되느냐?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X 4개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남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아무리 많아도 Y가 하나만 있으면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Y가 아무리 많아도 X가 없으면 그럼 사람이 안 된다. 그렇죠? Y에는 너무 중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X에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X만 존재하는 사람은 있지만 Y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X가 없으면 아예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XXYY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 남성이 되겠죠. 그렇지? 다음 이렇게 만나면 이거 희한하네. XX 정상 여성이 됩니다. 그치? 물론 이것도 매우 드문 경우겠죠. 매우 드문 경우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인데 수능에선 일어납니다. 수능은 점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수능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기출문제로 출제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 볼까요? 그럼 XO 터너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Y 사람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X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Y 정상. 이렇게 하면 XX 정상. 이렇게 하면 Y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성념씨가 아예 없네요. 그러면 사람도 안 되고 남자도 안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난자나 정자 중 한쪽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녹음이 자꾸 소리가 안 들어가서 길게 영상을 찍기가 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2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 영상은 따로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